장흥 통합의학 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장흥군은 박람회를 지역 브랜드로 키울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K-팝 콘서트가 이틀 동안 광양 봉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해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안을 찾아 해양 쓰레기 처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고충을 수렴했습니다. 군수와 오랜 친분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사업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열린 통합의학 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장흥군이 통합의학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과 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여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안마기에 누워 효능을 확인합니다. 만성 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와 초음파 안마기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 마련된 통합의학 박람회 현장 모습입니다. 저도 엄청 좋네요. 모처럼 딸이랑 같이 와갖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지난 18일 막이 오른 장흥 통합의학 박람회. 닷새 동안 큰 안전사고 없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면서 앞선 박람회보다 전문성이 더해졌습니다. 대구와 충주에서 통합의학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진료와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한방 분야에서는 침술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점안치료법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주제관에서는 건강 강좌와 의료기기 체험, 홍채 검사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23만 명. 지난해보다 6만 명 늘었고 11억 원 규모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건강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통합의학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의학을 지역 브랜드로 정착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약제 생산과 가공, 사회 확장은 물론 의료 관광과 휴양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장흥군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의학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25일과 26일 광양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가수 비, 신용재, 장윤정을 비롯해 QWER, 브브걸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전 세대를 아우를 4회 광양 K-팝 콘서트를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저녁 7시에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4회 광양 K-팝 페스티벌. 공연 첫날에는 가수 비와 QWER, 하이키, 이채연 등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도 국내 정상급 가수 박정현과 신용재, 장윤정, 김연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인기 가수들이 출연을 확정 지은 가운데 전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광양 K-팝 콘서트. 행사에 대한 관심은 입장권 예매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과 광양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된 지정석 예매가 당일 모두 완판된 겁니다. 광양시는 현재 자유석 입장권 4천여 석이 남아있다며 행사 당일인 25일과 26일 콘서트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 발권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행사 당일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해
서천변 도로의 갓길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주변부터 불고기 거리까지 서천변 도로면 양방향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천변과 도로가까지 1,200여 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 강화됐습니다. 콘서트 막바지에 불꽃쇼가 진행되는 만큼 무대와 음식 부스 등 주변에 소화기가 배치되고 구급 차량도 운영됩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5분 안에 전문 의료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송 체계도 탄탄하게 갖춰집니다. 최강 라인업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양에 오셔서 먹거리인 숯불고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거리가 참 좋으니 많이 드시고 밤에는 이렇게 내일 콘서트에서 가을 낭만을 흠뻑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 광양 K-팝 콘서트.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가을밤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아 해양 쓰레기 처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23일 신안 앞해읍 송공항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 실태를 살핀 뒤 현장의 고충을 전해들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른바 바다지킴이 사업과 수거한 쓰레기를 모아놓는 선상 집화장 운영 등 해양 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를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문 인력과 드론 4대를 투입한 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쓰레기 탐지와 분석을 통해 해양 쓰레기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주로 어느 지역에 쌓이는지를 분석한 다음 방제와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는 그동안 내륙에 국한됐던 공간 정보 서비스가 영해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입니다. 한편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14만 5천만 톤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수와 오랜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을 사업자에게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아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3일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8살 B씨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청이 발주한 30억 6천만 원 규모의 마을 방송시설 사업과 5억 5천만 원 규모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1천여만 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순천 흉기 살해범 박대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2부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동안 술집 등을 배회하면서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한 박대성의 음주량과 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를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술에 취해 난간에 기대다 물에 빠진 40대 여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반쯤 완도군 완도항 일대에서 A씨가 음주 후 난간에 기대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해 신고 접수 8분 만에 구조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여성은 경미한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3일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쳐 사상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산악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지 몰라.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삭제를 촉구해 출판사 5곳 중 4곳이 반란이라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출판사 5곳 가운데 4곳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공식 사과를 했고 나머지 1곳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 현황 조사를 통해 올바른 표현이 담긴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30 교실의 방향성을 교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2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작은 학교 간 공동수업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등 교사와 학생들이 상상하고 희망하는 형태의 2030 교실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부터는 교사가 각 교실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업을 제안받는 형태로 공모 절차를 밟아 각 학급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남 지역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 예산이 지난해 6,981억 원, 올해는 8,048억 원이 배정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은 지난해 4개 과제에서 4억 7천여만 원, 올해는 2개 과제에 3억 원이 집행된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 대부분이 의대를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전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됐거나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배기소음, 또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목포시는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나 정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암군과 남경 무인항공이 지역의 첨단 항공 분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3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사업 투자 유치와 정보 교류, 각종 행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